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이번 시간은 국어 활동 시간인데요. 같이 한번 볼게요. 30쪽입니다.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릴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국어 시간에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내용을 간추려 봤는데요. 네, 이번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이야기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꽃신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한번 영상을 멈추고 읽은 다음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네, 여러분들 이야기를 읽어봤나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어떠한 내용인지 파악을 해볼게요. 네, 여러분들 그림도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림도 보면서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눈보라가 몰아치는 추운 겨울날이었어. 꼬마 아가씨는 가마를 타고 외가에 가는 길이었지. 아직 멀었나? 가마 밖을 빼꼼히 내다보는데 거지 소년이 보였어. 거지 소년은 맨발로 눈밭에 선 채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 잠시 가마를 세워주세요. 꼬마 아가씨는 가마에서 내렸어. 절뚝절뚝. 아가씨는 오른쪽 다리를 절며 거지 소년에게 걸어가 꽃신을 벗어주었어. 이걸 저에게 주시면 아가씨는요? 나는 가마를 타고 가면 돼요. 꼬마 아가씨는 생긋 웃으며 가마에 올라탔어. 거지 소녀는 꽃신을 받아들고 가마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았지. 네, 여러분들 30쪽과 31쪽 이야기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 이야기에 어떠한 인물이 등장하나요? 네, 먼저 꼬마 아가씨가 나오죠. 꼬마 아가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거지 소년이 나옵니다. 거지 소년은 추운 눈밭에 서서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꼬마 아가씨는요, 그 거지 소년을 보고요, 어떻게 하죠? 네, 이렇게 꽃신을 벗어줍니다. 그렇죠. 네, 이게 사건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우리 32쪽 볼게요. 이른 봄날이었어. 삐꺼덕. 거지 소년이 가파치네 대문을 조심스레 열었지. 가파치 할아버지 신발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가파치는 거지 소년을 힐끗 쳐다보았어. 신발은 만들어 무얼 하려고?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그 말에 가파치는 대견한 듯 웃었지. 신발이 뭔지 아는 녀석이로구나. 이름이 무엇이냐? 거지 소년의 얼굴이 환해졌어. 디디미입니다. 가파치 하기에 좋은 이름이구나. 디디미는 가파치를 쫓아다니며 열심히 신발 만드는 법을 배웠어. 구름무늬 은에, 당초무늬 당에, 꽃무늬를 수놓아 수의를 만들고 기름 먹이고 징을 박아 비올 때 신는 징신도 만들었어. 또 노인들이 신기에 편한 발막신이랑 남자들이 신는 퇴사의도 만들었지. 한 해, 두 해가 지나 10년이 흘렀어. 디디미는 어느덧 주위에서 인정받는 가파치가 되었지. 정성을 다해 신발을 만들다 보니 사람들의 발을 사랑하게 되었어. 사람들의 발은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갖고 있었어. 삐코독, 가파치, 걔 있는가? 갓을 쓴 노인이 발을 질질 끄며 들어왔어. 발병이 나셨군요. 여기 앉아서 좀 쉬시지요. 발이 편한 발막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디디미는 웃으며 말했어. 허허, 참 용한 가파치로군. 며칠 뒤 이 노인은 디디미를 찾아와 새 신발을 받아 신고 가볍게 걸어 나갔어. 네, 우리 33쪽까지 한번 이야기 읽어보았는데요. 32쪽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요. 어려운 낱말도 좀 나오는데요. 먼저 갓바치. 어떤 뜻이죠? 네, 이야기를 읽다 보면은 여러분들 추측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네, 갓바치는요. 가죽신을 만드는 일을 직업으로 하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죠. 그 중에서도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소녀는요, 갓바치가 되고 싶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네, 여기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쵸? 그러면 33쪽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신발을 만들게 된 디디미는요, 여러 가지 신발을 만들게 되었는데요. 구름무늬 운에, 당초무늬 당에, 꽃무늬를 수놓아 수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쵸? 그 다음에 기름을 먹이고 징을 박아 비올 때 신는 징신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는 그런 신발들 같은데요. 이렇게 구름무늬도 새겨놓고 당초무늬라는 거는요, 덩굴무늬네요. 이 밑에 나와 있어요. 덩굴무늬인데요. 여러 가지 덩굴이 꼬이며 뻗어나가는 모양의 무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꽃무늬도 수놓아서 수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 수의는요, 비단으로 만든 신발이라고 합니다. 무늬도 참 예쁘고 아름다웠겠죠. 그리고 기름을 먹이고 징을 박아 비올 때 신는 징신도 만들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징신이라는 거는 비올 때 신는 신발. 그쵸? 그 다음에 또 노인들이 신기에 편한 발막신도 만들었고요. 다음으로 남자들이 신는 퇴사에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밑에 한번 볼게요. 먼저 발막신은요. 예전에 흔히 잘 사는 집의 노인이 신던 마른 신이라고 하고요. 퇴사에는 남자들이 신는 마른 신이라고 합니다. 비단이나 가죽으로 만들고 뒤축 부분에 흰 줄무늬를 새겼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의 신발들을 만드는 방법을 배웠나 봐요. 그쵸? 한 해, 두 해가 지나 10년이 흐르고요. 디디미는요, 어느덧 주위에서 인정받는 갓파치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디디미의 실력을 인정해 주었던 거죠. 네, 정성을 다해 신발을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의 발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로 열심히 하는 이런 디디미가 됐고요.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죠. 갓을 쓴 노인이 발을 질질 끄며 들어왔는데요. 디디미는요, 그 노인이 발병이 났다는 거를 한눈에 알아보고 발이 편한 발막신을 지어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네, 아주 좋아하죠. 그쵸? 그런데 여기 발병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발병은 주로 길을 많이 걷거나 하여 발에 생기는 병을 말합니다. 발병이라고 발음합니다. 네, 알아두세요. 네, 그러면 우리 34쪽 한번 넘어가 볼까요? 삐끄덕. 가파치, 걔 있는가? 비단 옷을 입은 상인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왔어. 그 모습을 본 디디미는 이렇게 말했지. 성격이 급해서 신발이 빨리 닳는군요. 배악비를 두툼하게 붙여 튼튼한 퇴사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역시 듣던 대로군. 며칠 뒤 디디미를 찾은 상인은 새 신발을 신고 신이 나서 달려나갔어. 끽! 디디미는 대감댁 부름을 받고 대문을 들어섰어. 마님, 갑바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하인의 말에 부인이 대청마루로 걸어 나왔어. 무슨 일인지 마음에 걱정이 가득하시군요. 갑바치의 말에 부인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걸음마다 한숨이 담겨 있으니 어찌 모르겠습니까? 부인은 조용히 딸을 불렀어. 꽃님아, 이리 나와 보렴. 네, 우리가 35쪽까지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여기도 한번 잠깐 볼까요? 먼저 34쪽부터. 네, 여기에는요, 또 비단 옷을 입은 상인이 디데미에게 신발을 주문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비단 옷을 입은 상인이 저벅저벅 들어왔죠. 그런데 그 모습을 보자 디데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격이 급해서 신발이 빨리 닳는군요. 네, 이런 것들을 한눈에 알아보네요. 배약비를 두툼하게 붙여 튼튼한 퇴사이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배약비라는 말은요. 가죽신이나 함지박 따위를 질기고 단단하게 하려고 풀칠을 해 여러 겹으로 붙인 헝겊이나 종이를 말합니다. 네, 이렇게 디디미는요. 사람의 모습만 보고도요.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런 신발을 잘 만들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력이 뛰어났지요.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 35쪽도 잠깐 보면은요. 이제 신발을 만들러 어느 집에 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거기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요.
걱정이 가득한 부인이 있었고요. 디디미는 이것도 한눈에 알아보게 되죠. 그리고 딸이 있는데 꽃님이란 딸이 있었죠. 네. 네, 다음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36쪽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절뚝절뚝 곱고 단아한 아가씨가 오른쪽 다리를 절며 걸어 나왔어. 디디미는 아가씨가 누구인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지. 누군가를 사랑하시는군요.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벼워졌다가 자신을 생각하면 다시 무거워지는 걸음이십니다. 디디미의 말에 아가씨 얼굴이 빨개졌어. 한 달 뒤에 혼례식이 있어요. 그날만이라도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디디미는 빙그레 웃었어. 제가 아가씨를 위해 편안하고 예쁜 신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걱정 말고 기다려주세요. 디디미는 흠이 없는 매끄러운 가죽천과 단단한 통가죽을 구했어. 빛깔이 곱고 부드러운 비단도 구했지. 비단에는 아름다운 꽃을 수놓았어. 광목과 모시에 쌀풀을 먹여 가을볕에 말리고 새벽 이슬에 적시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팽팽하고 빳빳한 배학비를 만들었지. 가죽에 비단을 붙이고 울타리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꿰맸어. 콧날이 오뚝석에 좌우를 맞춘 뒤 방망이로 두드려 신 모양을 잡았지. 그러고는 오른쪽 신발 안에 티나지 않게 굽을 만들어 넣었어. 꽃씨는 아가씨처럼 곱고 아름다웠어. 네, 우리 이번에는요 36쪽부터 37쪽을 한번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아까 그 아가씨 있잖아요. 꽃님이라는 아가씨 누구였어요? 네, 처음에 이 디디미가 거지 소년이었을 시절에 만났던 그 소녀였죠? 그쵸? 네, 디디미는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는요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죠. 한 달 뒤에 혼례식을 앞두고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벼워졌다가 자신을 생각하면 다시 무거워지는 그런 걸음걸이를 가지게 되었고 그런 것들이 신발에 드러나게 되었던 거죠. 꽃님이는요. 혼례식 날만이라도 다리를 절뚝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디디미는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아주 정성스럽게 신발을 만들기 시작하죠. 먼저 매끄러운 가죽천과 단단한 통가죽도 구하고 비단도 구하고 여러분들 비단 귀한 거잖아요. 그쵸? 네, 귀한 재료들만 구했나 봐요. 광목과 모시에 쌀풀을 먹여 가을볕에 말리고 와 시간이 많이 들었겠네요. 새벽 이슬에 적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팽팽하고 빳빳한 배학비를 만들었지. 아까 말했던 그 배학비를 만드는데 아주 며칠이 걸릴 정도로 정성스럽게 만듭니다. 가죽에 비단을 붙이고 울타리를 한 땀 한 땀 정성스레 꿰맸어. 울타리는요. 신발의 가장자리 둘레를 말하고요. 콧날이 오뚝서게 이 콧날이라는 거는요. 신발의 앞쪽에 사람의 콧날처럼 오뚝 솟게 만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런 이 신발의 앞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 콧날이 오뚝 서도록 좌우를 맞춘 다음에 방망이로 두드려 신 모양을 잘 잡았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신발 안에는 티나지 않게 굽을 만들어 넣었대요. 왜냐하면은 꽃님이가 다리를 절뚝절뚝 거리지 않도록 아가씨처럼 곱고 아름다운 신발을 만듭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만들었죠. 38쪽입니다. 혼례식을 이틀 앞둔 날 디디미는 꽃신을 가지고 대감댁을 찾아갔어. 아가씨 발 앞에 가지런히 놓인 꽃씨는 빛깔이며 모양이며 무엇 하나 나무랄 데가 없었지. 꽃씨는 원래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지만 이 신발은 꼭 오른쪽 왼쪽을 맞춰 신으셔야 합니다. 꽃신을 신은 아가씨 얼굴이 환해졌어. 시집가는 날 연지곤지 찍은 아가씨의 모습은 정말이지 고왔어. 아가씨의 걸음걸이는 단정하고 흐트러짐이 없었지. 사람들은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온 것 같다며 칭찬했어. 디디미는 어릴 적 아가씨가 주었던 꽃신을 가슴에 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 아가씨 혼례에 작은 선물이나마 드릴 수 있어 한없이 기뻤지. 디디미는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 네, 아가씨가 결국은 혼례식 때
디디미가 만든 신발을 신고 절뚝거리지 않고 잘 혼례를 치르게 되었네요. 네, 우선 38쪽부터 한번 볼게요. 네, 여기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꽃씨는 원래 오른쪽 왼쪽 구분이 없지만 이 신발은 꼭 오른쪽 왼쪽을 맞춰 신으셔야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디디미가 이 오른쪽 신발 안에는 티나지 않게 굽을 만들어 넣었기 때문이죠. 그쵸. 그 다음으로 39쪽도 한번 잠깐 보면은요, 디디미는요, 이 물건을 들고 아가씨의 혼례에 참석하게 됩니다. 네, 뭐였죠? 디디미는 어릴 적 아가씨가 주었던 꽃신을 가슴에 품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네, 이 혼례식 날 꽃님이는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그 모습을 디디미가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디디미는요, 아가씨의 혼례에 작은 선물이나마 드릴 수 있어 한없이 기뻤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힘이 닿는 한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신을 만들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어보았는데요. 어떻게 읽어봤나요? 네, 선생님은요, 디디미가 정말 이렇게 멋진 신발을 만드는 갓파치가 된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선생님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딱 맞는 신발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그러면은요, 우리 40쪽으로 넘어가서 이 이야기를 간추려 볼게요. 40쪽입니다. 꽃신에서 일어난 일을 간추려 봅시다. 네,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한번 간추려 볼게요. 먼저 우리가 그림을 보고 이야기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 봅시다. 먼저 이 그림. 네, 디디미와 꽃님이가 처음 만난 장면이네요. 디디미는 거지 소년이었고요. 그쵸? 추위에 오들오들 떨고 있었는데 꽃님이가 그 디디미를 보고요. 자신의 꽃신을 벗어줍니다. 네, 디디미는요. 이 일이 있은 후에요. 갓바치가 되고 싶어 했어요. 바로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꽃님이겠죠. 네, 이렇게 디디미는요. 신발 만드는 방법을 배우려고 갓바치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세 번째 장면도 볼게요. 네, 지금 이거는요. 디디미가 열심히 신발 만드는 방법을 배우고 익히는 장면이고요. 그쵸? 여러 가지 신발의 이름도 나왔습니다. 네, 다양한 신발을 아주 잘 만들 줄 아는 그런 갓바치가 되었죠. 또 그 어떤 사람에게 꼭 맞는 신발을 만들어 줄 줄 아는 갓바치가 되었죠. 실력이 좋아서 인정도 많이 받게 됩니다. 다음 그림도 볼게요. 네, 어느 날 그 대감댁에 신발을 만들어주러 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꽃님이를 만납니다. 그쵸? 꽃님이한테 걱정이 있는 것을 알고요. 꽃님이한테 딱 맞는 신발을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꽃님이가 시집가는 날에 필요한 꽃신을 만들어주고요. 그 모습을 디디미는 바라보게 되지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면은요. 이 이야기의 줄거리 어느 정도 파악은 됐을 거고요. 이 그림을 이렇게 들춰볼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네, 이렇게 글이 나오네요. 추운 겨울날 아가씨가 디디미에게 꽃신을 벗어주었다. 아, 이렇게 간단하게 이 장면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것처럼요, 여러분들도요, 간단하게 일어난 일을 간추려 볼 수 있을까요? 그림을 이렇게 들춰서 적으면 됩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은요, 지금 40쪽 활동 한번 각자 해본 다음에 다시 만나볼게요. 네, 여러분들 40쪽 줄거리 간추리기 같이 한번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추운 겨울날 아가씨가 디디미에게 꽃신을 벗어주었죠. 그리고 나서 이 디디미는요, 갓바치 할아버지를 찾아가서 신발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네, 편안한 신발을 만들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다음으로 디디미는요, 사람들에게 신발을 만들어주는 실력 있는 갓바치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으로 또 네 번째 사건도 봅시다. 디디미는 아가씨가 혼례식 때 신을 꽃신을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정성스럽게 그 꽃신을 만들어주게 되죠. 디디미가 아가씨에게 꽃신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적은 것과 선생님이 적은 것 한번 비교를 해보고요. 정리해보세요. 그러면은요, 41쪽 한번 볼까요? 41쪽 기초다지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단원에서 공부한 낱말과 문장을 바른 글씨로 써봅시다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바른 글씨 쓰기 정말 중요하죠. 그러면 지금 같이 한번 글씨를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글씨도 한번 써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시간에는 42쪽입니다. 듣는 사람을 고려해 상황에 맞게 말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같이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